오늘 이야기는 대구에 사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직거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쓰진 않는데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물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모아 중고 거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제 남자친구 지인도 겪었던 일이죠. 원래 제 고향은 대전인데 직장 문제로 대구에 내려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취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내당역 근처 3룸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직장에서 알게 된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같이 살면서 월세를 반반 부담하자는 조건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언니와 같이 살기 전에는 몰랐는데 한 달 정도 지내다 보니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평소 물건들을 자주 정리하는 편인데 언니는 저와 반대로 정리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일로 트러블이 생겼으나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고 일방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받아도 되지만 가장 문제인 건 직장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업무라 쉽게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언니와 타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언니가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정리해주는 건 아니고 안 쓰는 물건을 중고로 팔아주는 조건으로 언니가 판매 금액의 반을 준다는 약속이 있었죠. 제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정리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겪기 전까지 말이죠. 그날 제 물건 정리가 끝나고 시간이 남아 언니가 안 쓴다고 했던 물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언니 물건이니 다시 한번 물어봤죠. 언니, 여기 있는 옷들 안 입는 거 맞지? 몇 번이나 대답을 듣고 언니 옷들을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세탁만 하면 새 옷으로 봐도 될 정도로 오염도 없었지만 제가 입기에는 사이즈가 맞질 않았죠. 언니는 키가 크고 마른 몸이고 저는 작은 키에 통통한 체형이라 그 옷들은 그림의 떡이었어요. 방으로 들고 온 옷들을 펼쳐 사진을 찍고 중고 마켓에 올리게 됐죠. 그리고 잠시 후 옷을 사고 싶다는 메시지가 왔고 저는 상대방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내당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였고 상대방이 직거래를 원해서 직접 만나기로 했던 거죠. 시간은 저녁 7시 정각으로 잡았고 그날 퇴근하고 옷을 챙겨 내당역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는데 맞은편에 대형마트도 있고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유동 인구가 많아 누가 구매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시간이 흘러 7시 정각이 됐을 때쯤 구매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디세요? 죄송한데 1번 출구 앞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저와 판매자는 서로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 중고마켓 메시지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어쨌든 제 위치는 대형마트 맞은편 2번 출구였는데 1번 출구까지 가려면 길을 건너야만 했죠. 저는 구매자에게 기다려달라 말하고 횡단보도를 건너 1번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출구 앞에는 흰색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 창문을 열더군요. 근데 좀 당황스러웠던 게 차 안에 타고 있던 건 4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나 아내 선물로 주려나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새 옷도 아니고 중고를 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저기요, 잠깐 차에 타서 옷 좀 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내려서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니까 그럼 그냥 살게요. 그 말만 하고 돈을 주더군요. 제가 돈을 받자 그 남자는 곧장 출발했고 그렇게 거래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인데 그 사람 차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타고 다니던 차와 차종과 색상까지 똑같아서 기억이 남았던 거죠. 집으로 들어와 언니에게 방금 있었던 상황을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방금 거래하고 왔거든?
근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더라고. 언니는 그 남자 중고마켓 아이디를 확인하더니 뭔가를 체크하더군요. 아이디를 누르면 거래한 횟수와 매너 거래를 했는지 알아보는 정보가 있었는데 그 남자 아이디는 거래 횟수도 많고 평이 정말 좋은 편이었죠. 너가 뭔가 오해한 거 아니야? 언니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 다시 그 남자와 거래를 하게 됐고 이번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돈만 주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좀 특이한 사람이다 정도로만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한 달에 한 번 메시지가 와서 물건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물건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렸죠. 그렇게 자주 거래하다 보니 친해지게 됐고 그날은 제가 질문을 건넸습니다. 저기 다른 분들은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는데 왜 아무것도 안 보고 사시는 거예요? 저도 확인하고 싶은데 낯가림이 심해서요. 근데 남자분이 여자 옷을 왜? 사실 제가 옷 말고도 여러 물건을 사는데요. 저렴하게 사서 선물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기도 해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죠. 차에 잠깐 타세요. 오늘은 물건 좀 보고 싶네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낯가림이 심해서 못 내리겠어요. 저는 그 사람 말을 믿고 차에 타려는데 그때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걸 보고 갑자기 돈을 주더니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거래였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거예요. 남자친구와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캠핑 용품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캠핑 초보라 새 걸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 중고를 보고 있더군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뭔가 생각이 났는지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났네. 요즘 조심해야겠더라. 한 달 전쯤인가? 나 학교 다닐 때 알던 선배가 있었거든. 근데 중고 거래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 학교 선배는 안 쓰는 휴대폰이 있어 중고 마켓에 물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당역에서 약속을 잡고 구매자를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차에 타라고 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낯가림이 심하다고 차 안에서 물건을 보고 싶다고 해서 선배는 차에 탔다고 했죠. 선배는 같은 남자고 평소 운동을 해서 덩치도 큰 편이라 무슨 일 있겠나 싶어서 차에 탔는데 차에 올라타자마자 아무 말 없이 출발을 했답니다. 뭐하냐고 당장 세워달라고 했더니 뒷좌석에서 또 다른 남자가 튀어나와 선배를 위협했다고 했죠. 그렇게 어디론가 끌려갔고 신호 대기 중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틈을 타 선배는 도망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래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혹시 그 사람 자동차 오빠랑 같은 차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래했던 일을 말을 해줬더니 같은 동일범이 맞는 것 같다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했죠. 그리고 아이디에 나와 있던 거래 횟수와 매너 거래 정보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니 매너 거래였던 거고 차에 타고 나서는 더 이상 평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던 거죠. 다행히도 그 선배는 접촉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면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만약 그날 제가 그 차에 탔더라면 여기에 사연을 보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직 검거를 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중고마켓 거래할 때 매너 온도라고 있는데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아도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